끝나고 나서 뭐 이런저런 말이 많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선이 이제 15% 정해졌고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뭘 받고 15%가 나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5%가 기준점이 직관적인 기준점이 되지만 도장 찍고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브리핑을 막 하죠. 일본이 5,500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했어.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난감한 정말 글로벌 외교와 협상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5,500억 달러도 이렇게 4천억 달러인데 이게 풀샷에서 잡혔어요. 블룸버그는 4천억 달러 딜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정말 당분일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일본도 했으니까 너희도 쌀 좀 더해. 호주도 그저께 30개월 이상 소고기 풀었어요. 안 풀 수가 없는 상황인데 풀면 소비자 혜택은 소비자한테 가요. 싸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네.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김치가 있습니다. 해주세요. 지금 일본은 타결을 받잖아요. 일본 그쵸. 타결을 받아서 15% 오늘 아침에 EU도 끝났어요. 네, 관세예요. 네. EU도 15% 관세. 그냥 15%로 하기로 했나 봐. 근데 일본은 괜히 시간 뭐 끌었어. 끝나고 나서 뭐 이런저런 말이 많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선이 이제 15% 정해졌고 15%보다 좀 낮게 관세율 받으면 그렇게는 야 안될 잘했다라고 것 박수 쳐주고 그렇게는 안 될 거. 그거보다 위로 나오면 야 이건 이제 우리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사실 뭘 내주고 그렇죠. 뭘 받고 15%가 나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5%가 기준점이 직관적인 기준점이 되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걸 이제 만약에 언론이나 네. 이런 데서 다들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기할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결국에는 뭐 베트남 이전 사례 그다음에 일본하고 최근 사례 뭐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이 네. 관세율 말고 실제로 뭘 주고 받았느냐 그리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다르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건 다르고 아니 도장 찍고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브리핑을 막 하죠. 일본이 네. 5,500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했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그러던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일본 정부에 예를 들어 알래스카 개발 관련해서 자원 관련 장관에게 자원 관련상에게 딱 일본 언론들이 인터뷰를 딱 하면 아, 우리가 거기 투자한대요. 지금 제가요? 지금 상황이 제가요? 왜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잉을 100대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럼 일본 정부가 사서 나눠주나요? 그러면 민간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이. 네. 그럼 민간 항공사들은 뉴스를 보고 있다가 난가? 이거 어쩌다. 나는 그러면 한 40대 사야 되나? 전일본 항공 같은 경우는 나는 한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한 40대 사야 하나? 언제까지 사야 하는지 참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참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난감한 정말 글로벌 외교와 협상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5,500억 달러도 이렇게 4천억 달러인데 이게 풀샷에서 잡혔어요. 그 방송 카메라에 4천억 달러인데 이렇게 볼펜으로 쭉 긁고 5천 했다가 발표할 때는 또 5,500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돈 750조 원 가량이라 우리 1년 재정보다 많은 돈을 그럼 그걸 어떻게 빌려준다는 건지 일본 재정에서 빌려주진 않겠죠. 그럼 일본 국제시장값이 지금 사상 유례 없이 국채이자율이 3%를 넘고 있던데 어떤 여기에 정부가 재정 보강이라도 아니 뭐 이렇게 보증이라도 서주지 않을까? 국제은행 통해서 빌려주면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일본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우리처럼 우리도 이제 5,500달러니까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우리가 일본의 GDP의 뭐 2.5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럼 우린 2천억 달러에 좀 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2천억 달러에 좀 해주세요. 300조야. 근데 2천억 달러도 우리 언론이 이게 나오니까 아마 대통령이랑 기업하는 분들이나 기재부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는 2천억을 어떻게 모으지? 하다가 이게 이제 기업이 투자하는 돈도 예를 들어 현대차가 조지아에 하는 210억 달러, 뭐 30조 원 이것도 그때 괜히 발표해서 지금 하면 되는데 이것도 꾸러미에 넣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한다는 것도 있고 현대제철이 한다는 것도 네. 현대제철 제법 많이 하는데 이거 다 더해봐. 다 더해. 5천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2,000합니다. 2,000. 1,000억 달러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 또 이게 이미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이미 블룸버그는 4천억 달러 딜하고 있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네. 그 4천억 달러 이야기는 네. 모 유력 일간지 C로 시작하는 모 유력 일간지가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요청했다더라. 이렇게 정부가 협상 중인 사안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요청했어요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기자들은. 네. 4천억 달러를 너희 한 4천억 좀 내봐.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일본도 4천억 달러 요구했다는 거 아니야 투자를. 우리를 좀 이렇게 높이 봐주는 건가? 근데 유독 우리를 높이 봐주는 느낌이 있어요. 미군도 28,000인데 그러니까. 자꾸 45,000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좀 기분이 좀 조금 좋아지네. 좋아지는 겁니까? 근데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네, 네. 이걸 참 자동차 관세 이야기하셨는데 이유가 결정 나는데 제 생각엔 좀 물론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유가 15%를 일괄하고 품목별도 자동차를 15%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2.5였거든요. 일본도 2.5. 우리는 FTA니까 0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U와 일본과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 파는 그 관세율이 2.5% 차이는 나야 우리도 얻어맞더라도. 그럼 지금 일본이 2.5 더해서 일본이 25를 반으로 깎아서 12.5인데 기존에 2.5가 있으니까 15% 관세를 물어요. 일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혼다 자동차는. 네. 유럽 자동차도 2.5에다가 15%로 이제 모든 상호관세에 동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15%니까 이제 15%. 네. 일본 15%예요. 네. 우리는 지금 0으로 가다가 너희도 15% 하면 일본은 12.5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15%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설명해야 돼. 그래서 우리 25니까 그것만 딱 절반으로 깎죠. 그러면 12.5가 되면 우리는 그나마 2.5% 포인트의 더 낮은 관세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선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우리 김큐아도 잘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으로 가는 만들어서 파는 차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 일본 어디서 만드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든다. 지금 캐나다 35고 멕시코 30이거든. 근데 캐나다한테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 매일 캐나다를 욕을 해요. 어제는 캐나다 사람들 운이 없어. 내가 좀 깎아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 행간을 보면 이 녀석들 왜 전화를 안 하지? 진짜 35를 하나. 자,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GM이나 포드나 그동안 꾸준히 USMCA를 하면서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로 공장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면 근데 여기는 미국에 보통 차가 한번 만들어지면 미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차가 캐나다와 멕시코는 16번인가 왔다 갔다 한대요. 이거 만들어서 다 이리 수출해서. 근데 무관세였으니까 또 여기서 이거 조립해서 그렇구나. 반도체 붙이고 뭐 해서 또 금형해갖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16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구나. 네. 그걸 관세를 이제 한 번으로 칠 건데 완제품에 그런 식으로 칠 건데 이제 내가 GM의 사장이라고 치면 그렇게 해서 캐나다에 공장이 있는데 나는 나 GM인데 GM은 미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살려줬잖아요. 그럼요. GM은 미국이고 미국이 곧 GM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35%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 차는 얼마? 12.5. 일본 차, 유럽 차는 15%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그러네요.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미국 자동차협회에서 이미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성명을 냈고 미국 자동차협회는 크러스트 벨트에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전미 자동차 노조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또는 글로벌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고 있는 관세 협정은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하지만 일단 좀 낮춰보고 놓고는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자. 네, 우리한테는 너무 가혹한. 우리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럼요. 독일보다도 높아요.
맞습니다. 네, 일본, 중국은 말할 것도 일본, 중국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우리가 독일이 33%인가고요. 우리가 37%니까 우리는 정말 여전히 수출 대국이고. 그럼 네, 그렇게 해서 흑자를 보는 모든 나라의 흑자를 보는 수출 대국이 중국이 있는데 그 나라한테 흑자를 보는 나라가 하나 있어. 독한 놈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잘 풀어나가야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안 맞고 뭐 전략일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부 관세는 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기본 관세 지금 10% 돼버린 상황이니까 관세 부담 조금 있을 것 같고 남들보다 덜 내냐 더 내냐의 문제일 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는 늘 것 같다. 지금 이미 현대차가 미국 내에다가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어놨고 아까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물량이 훨씬 많다 그러는데 아마 앞으로 5년 내에 역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걱정거리죠.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쪽에다 투자를 하면서 뭔가를 더 그럼요. 일으켜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외부의 공격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의 포션을 좀 늘려간다는 거는 우리 경제 부담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 우리는 정말 음. 안 되죠. 우리가 옛날 일본이 갑자기 보복 관세 매겼을 때 네네. 그때 유니클로 같은 거 이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니클로를 분석해 보니까 유니클로 한국 법인이 그러니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가 50대 50으로 해서 일단 고용을 많이 하잖아요. 직원을 월급을 주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벌었으면 한국 법인이니까 법인세 내잖아요. 네네. 그럼 일본 애들은 뭘 가져가지 하니까 수익의 한 30%를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유니클로라는 한국 유니클로라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정말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유니클로를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근데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현대차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주느냐. 그 나라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을 고용하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나라의 이익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일단 이익금은 한국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뭐 그 나라에 달러로 계속 놔둘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건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 성향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자꾸 나가는데 우리도 일본도 그러니까 나가서 수출을 하니까 나가서 수출해서 얻는 이익이 국내로 환류되지 않습니다. 다시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부평이나 뭐 창원에 있는 한국 지형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기업인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차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기업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일본은 환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환류를 많이 해요? 토요타다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일본 은행에서 받죠.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내죠. 그럼 일본 은행에 낼 거 아니에요. 이런 식.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토요타의 아무래도 주인은 50% 정도는 일본 사람이거나 일본 기업이거나 일본의 연금이거나 일본의 기관이거나 그러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당으로 해서 또 기업이 해외에서 벌었지만 이것이 환류돼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특히 배당 않기 때문에. 나가면 남의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시험 공부 잘하고 훌륭하면 그 나라의 아들 딸은 아니에요? 의사 되면 딸은 그래도 좀 괜찮아. 내가 지금도 보면 우리 아들 보면 그럼 토요타는 딸인 건가요? 도요타는 좀 딸이야. 그렇구나. 그럼 현대는 아들이고. 아들처럼 BC가 안 나오는 게 없어. 어이구야. BC 해보면 정말 아들은 BC가 너무 낮아요. 이게 진짜 나라에서 이런 거 교육부에서 한번 이런 BC 통계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가부에서 좀 내주면 안 되나? 아드님이시죠? 아들 이 둘째가 아들이죠. 아니요. 본인도 본인도. 아들이시죠? 정체성에 혼란이 오십니까? 전 딸입니다.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요. 네, 진짜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예요. 그때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대요. 그 2만 개 일자리가 다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일자리예요. 그것도 진짜 경기가 안 좋은 미국 남부에, 중부에. 그럼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지아주에 기아차 갈 때 예수님 기아를 우리에게 뭐
Bring the Kia to our 뭐 해서 Thank you God, Thank you Jesus 뭐 이렇게 편말 꽂잖아요. 그게 무슨 근데 2022년에 공교롭게 상위 30개 상장사에서 줄어든 대졸 일자리가 2만 개예요. 기업들이 나가고 네. 나가버리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라는 건 곧 우리 국민의 소득이고 그것이 지출이 되고 그 지출 소비를 노리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한 40년 갔는데 이게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높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한국에서.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사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있었는데 퍼듀 대학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퍼듀 대학, 사실 어? 인디애나 푸딩 같은 건가요? 이렇게? 와 이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퍼듀? 퍼준다. 지식을 막 퍼준. 오! 퍼줘. 네네. 명문대. 가시죠 빨리. 명문대요? 아니 명문대. 저는 그러고 싶지 사실- 않았는데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해하시죠? 인디아나 하면은 해리슨 포드밖에 몰라요. 우리 세대는 인디안 밥. 네네. 가시죠.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저기 저도. 네. 저 말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었던 게 사실 이제 러스트벨트 쪽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대학 뭐 녹슬어 있구나. 어렵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네, 어디까지 한계를 할수 시험하는 것 제 같죠. 얼굴이 네. 지금 다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재밌었던 게 작년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취업 설명회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다 한국 기업이고요. 어. 그리고 심지어 바로 캠퍼스 앞에 SK 하이닉스 건물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인가 미국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사실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여서 인재를 어떻게 하면은 그 내부 지역에서 네. 잘 고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사례를 저는 몸소 체험하고 와가지고요. 아 이게 진짜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 인재 유출 플러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잃게 될 그 반대급부 현상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TSMC가 공장을 짓는데 이게 뭘 알아요. 아무리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가르치고 공장을 운영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게 대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학력 수준이 높고 바로바로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8시 20분에 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처럼 와서 뭐 부장님 커피 갖다 주고 그런 일 없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TSMC에서 그때 5천 명인가 자기들 직원들 보내겠다 했는데 노조하고 그 주정부가 그 일자리조차도 안 받아줘요. 정말 가혹하다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이제 우리 김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더 비단 지금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바뀌고 과거의 자유무역 체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무역 지도가 뭐 그렇대요. 무역 지도가 바뀐다면 네. 우리 기업들은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는 누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국가에서 내수 국가로 방향 전환을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수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내수를 살리려면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사람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랄까 마중물을 사람을 키우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기업을 키워 가서 수출을 해라 너희가 그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살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장가 가더니 죽으라고 미국에서 퍼듀 대학 보내놔갖고 이게 했는데 퍼주고 있어 거기서. 안 와. 이게 아들은 안 와요. 이게 다 미국 가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정말 당군일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이 살려고 가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뭐 한국에 있다 죽어? 그건 아니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혹시 어떤 FTA 관련해서 네. 저기 관세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와. 쌀 수입 네, 쌀수. 누가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요. 제가 자꾸 이 시장의 흐름과 반대되는 이야기해서 자꾸 댓글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겠어. 미국 쌀 맛있어요. 에? 갑자기? 미국 쌀이라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수십 년 전에 일본이 개량한 쌀 우리나 일본 쌀이 맛있지 않나요? 다 내나 거기서 개량 우리는 거기서 또 개량하고 하는데 뭐 조생종도 있고 네네.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쌀 중에 우리가 이제 저율관세 40만 톤인가 있잖아요. 그 중에 14만 톤을 요 보따리를 미국한테 떼주거든요. 그건 5%만 받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호주, 중국, 베트남 이렇게 이제 보따리 다 정해져 있어요. 일본은 이 보따리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만 그래? 그러면 요 보따리는 그대로 놔두고 미국 거 확 높여줄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게 난감하죠. 우리는 이거 만약에 야 일본도 했으니까 너희도 쌀 좀 더해. 근데 저율관세 그 안에서 그 저율관세 40만 톤을 벗어나면 1톤만 들어와도 513% 미국 관세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건 안 되고 저율관세 중에 미국 좀 더 할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우리는 네 하면 이제 우리는 저 중국이나 베트남, 호주에 전화해서 너희 걸 줄여야 되는데 계약을 깨야 돼 이러면 이제 글로벌 질서가 무너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미국에서 들어오는 14만 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쌀이 역시 맛있어. 우리 쌀이 옛날에 일본 거 개량해서 일본보다 더 맛있어. 한국 사람은 한국 쌀 먹어야 돼. 네. 그거 다 개발 다 일본하고 한국 뭐 경기미도 들어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것 중에 미네소타인가 어디서 아리조나 뭐 이런 데 남부 쪽에서 하는 것 중에 경기미도 들어있고 품종이 칼로스 뭐 이런 건데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건데 그거 다 개량돼서 미국 쌀은 맛없었으면 좋겠지만 미국 쌀도 맛있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14만 톤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뭐 여러분들 아침에 저도 많이 먹지만 뭐 떡이랑 뭐 이런 거 보이죠? 과연 우리 쌀로 했을까요? 네, 그렇게 맛있는 떡 얼마나 지하철에서 파는 떡 얼마나 쫄깃하고 맛있어요. 안타까움이 있고 다른 이야기는 이건 진짜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번에 사과도 언급이 됐나 본데 사과 시장을 지킨다, 쌀 시장을 지킨다, 30개월령 국민 건강을 위해서 소고기 시장을 지킨다. 지금 대만과 일본이 이미 풀었고 호주도 그저께 30개월 이상 소고기 풀었어요. 안 풀 수가 없는 상황인데 좀 예민하지만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풀면 그 소비자 혜택은 소비자한테 가요. 싸지잖아요. 미국 사과는 좀 우리보다 맛없지 않을까? 미국 사과는 지금 관세로 잡고 있지 않고 검역으로 잡고 있는데 품종이 좀 달라서 검역으로 해서 몇 년째 지금 8단계 중에 2단계인가 와 있어요. 야, 니네 이 병충해는 이건 위험해서 못 풀어주겠어. 이래 미국산 사과 안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 전 세계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비싸게 매기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만 힘들어. 인플레 그대로 반영될 거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농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잡고 있는 것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키위부터 시작해서 바나나, 쌀, 소비자의 혜택을 막고 있는 그런 얘가 뭐 다 풀자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특히 식량 부분은 자급자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